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띄워들 주제는 스포츠 베팅과 아이게이밍 산업의 거인, 바로 드래프트 킹스입니다. 티커는 DKNG죠. 네, 오늘 분석은 특히 더 흥미로울 거예요. 보통 보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회사의 공식 실적 발표 같은 딱딱한 자료 말고요. 실제 돈을 걷는 사용자들의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담긴 레딧 포럼까지 함께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이랑 미시적인 관점을 막 오가면서 입체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이 보이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드래프트 킹스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업계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는 있는데 그 기반이 생각보다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영토를 향해서 아주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희는 이 움직임이 과연 천재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붕괴의 전주곡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2분기 실적만 보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숫자가 아주 좋았죠. 주당 순이익 EPS가 시장 예상치가 0.13달러였는데 이걸 거의 3배나 뛰어넘는 0.38달러를 기록했어요. 매출도 15억 달러 넘기면서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랬죠. 이 정도면 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분기 실적만 딱 떼어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환호성이 막 들리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다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위기가 정말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내려버렸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한 분기만에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바로 이 사업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삭돈이 있었어요. 9월하고 10월, 특히 NFL 시즌에요. 네네. 예상과 달리 고객들이 돈을 따는 경기 결과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변이 많았군요. 네, 언더독 팀들이 이기는 그런 이변이 속출하면서 회사가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3억 달러요. 와. 아무리 회사가 운영을 잘해도 그냥 스포츠 경기 결과라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에 실적이 이렇게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랑 마케팅 전략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냥 주말 축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회사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한가요? 그 점이 바로 DKNG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현재 미국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은요. 드래프트킹스하고 팬듀얼, 이 두 거인의 완벽한 양강 구도로 굳어졌어요. 양강구도. 네, 자료를 보면 DKNG가 약 32%, 팬듀얼이 35% 정도로 두 회사가 합쳐서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3위인 베뎀GM은 11%에 불과해서 격차가 상당하죠.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완전히 구축된 셈이네요. 거대한 성 두 개가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변 해자가 너무 넓고 깊어서 새로운 경쟁자가 아예 접근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하고 사용자 기반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술업계에서 양강 구도가 영원히 안정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ESPN 같은 거대 미디어 자본이 이 벳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이 구도가 정말 견고한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가 보는 숫자나 시장 점유율은 정말 대단한데 근데 이런 시장 지배력 때문에 오히려 좀 오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들이 일반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챙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용자 경험에 좀 균열이 가고 있을까요? 레딧 같은 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바로 그 지점이 DKNG 아픈 구석입니다. 레딧의 스포츠북 포럼을 보면요. 기술적인 결함에 대한 불만이 정말 끊이지 않아요. 기술적 결함이요? 네, 가장 흔한 불만은 프로모션이나 보너스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버그예요. 예를 들어 100달러 보너스 베팅 팝업이 떠서 눌렀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거나 분명히 적용한 보너스 토큰이 실제 베팅에서는 누락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와, 이건 정말 화나는 경험이겠는데요. 마치 돈을 넣었는데 절반은 카드를 삼켜버리는 고장난 ATM 쓰는 기분이겠어요. 그런 은행을 신뢰할 수 없듯이 내 돈을 맡기는 베팅 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뢰가 그냥 깨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 문제에 더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거의 최악에 가깝습니다. 한 사용자는 제대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AI 챗봇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는 혹평을 남겼을 정도니까요. AI 챗봇. 네, 특히 소액으로 즐기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런 운영상의 마찰은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VIP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액을 입금하면 그만큼 보너스 매칭해주고 인기 경기 티켓도 막 구해주는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VIP가 되는 순간부터 돈 쓸 일만 생긴다. 결국 더 많은 돈을 잃게 만드는 덫이었다. 이런 부정적인 후기가 많아요. 심지어 VIP 스캠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던데요. 바로 그게 이원화된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최상위 계층의 VIP, 소위 웨일리라고 불리는 고액 베터들은요. 고래. 네, 전담 호스트를 통해서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면서 플랫폼에 강력하게 묶입니다. 락인되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나 이제 막 VIP 문턱에 들어선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거나 더 큰 금액의 베팅을 유도하는 미끼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좀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소액 사용자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 비용을 아껴서 상위 VIP들한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뭐 그런 계산된 플레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요? 만약 당신이 꾸준히 분석해서 돈을 따는 그런 실력 있는 사용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VIP 등급이라 할지라도 회사는 당신의 베팅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리밋을 걸어버립니다. 베팅을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렇죠. 결국 이기는 고객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핵심 비즈니스인 스포츠북에서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DKNG의 다음 행보는 이걸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레일버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예측 시장이라는 아주 생소한 분야에 진출했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측 시장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하는 플랫폼입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어떤 영화가 받을까, 아, 그런 것들이요. 심지어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200를 넘을까 같은 금융시장의 움직임까지도 베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스포츠 베팅이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베팅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는 아주 대담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아직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지 않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거대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는 겁니다. 우회로요? 네, 이건 CEO인 제이슨 로빈스가 직접 밝힌 전략이에요. 와,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이 불법인 주에서는 예측 시장이라는 다른 상품으로 먼저 진출해서 사용자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놓겠다는 거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면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그대로 전환시키겠다는 시장 선점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에요. 위험한 도박이다. 네바다 주 같은 기존의 강력한 규제 당국은 이걸 불법 도박을 위한 편법적인 우회로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와 각 주의 법이 충돌하는 회색지대에 과감하게 발을 들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규제 당국이랑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업계의 리더가 취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DKNG는 이 문제 때문에 기존 도박 산업의 이익단체인 미국 게이밍 협회 AGA를 탈퇴해버렸습니다. 네, 탈퇴했다고요? 네, 자신들의 업계 로비 단체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상 기존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예측 시장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는 뜻이죠. 와, 자기 업계의 로비 단체를 탈퇴했다고요? 이건 마치 거대 IT 기업이 상공회의소를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네요. 그야말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군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고 규제 당국과 전쟁까지 불사하며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모든 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월스트리트는 점점 초조해질 텐데 그래서 DKNG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요?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이죠. 다양히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DKNG가 드디어 2025년에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흑자 전환. 네, 과거처럼 광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던 그런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기존 고객 한 명에게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즉 고객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한 번 유치한 고객이 한 달 만에 떠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우리 플랫폼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 월렛 시스템입니다. 원 월렛이요? 사용자가 한 번 입금한 돈으로 스포츠북, 판타지 스포츠, 온라인 카지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딴 돈으로 바로 옆에 있는 온라인 블랙잭 게임을 한두 판 하게 만드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거죠. 아, 사용자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 가두는 전략이군요. 스포츠 베팅을 하러 왔다가 카지노 게임도 하고 판타지 스포츠도 하게 만들어서 플랫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다이너스티 리워드라는 통합 로열티 프로그램을 더해서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농구 룰렛이나 풋볼 블랙잭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마진 독점 게임의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굉장히 체계적인 수익성 개선 전략이네요. 하지만 리스크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이요? 네, 최근 일리노이주가 스포츠 베팅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다른 주들도 재정 확보를 위해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회사의 마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세금 인상이 마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뭐 5%? 20%? 만약 캘리포니아 같은 거대 시장이 합법화되면서 처음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회사 전체의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더 위험합니다. 이들은 세금 인상분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고객에게요? 네, 예를 들어 베팅 한 건당 0.5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죠.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서 펜듀얼 같은 경쟁사로 이탈하게 만드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KNG는 펜듀얼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거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버그가 많은 앱과 불친절한 고객 서비스라는 해결 과제를 안고 있어요. 동시에 월스트리트에는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예측 시장이라는 아주 위험하지만 잠재력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공격적인 성장, 규제 리스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라는 세 개의 공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DKNG의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일 거예요. 앞으로 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 환경의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지가 이 회사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DKNG가 예측 시장에 진출한 이유 중 하나는 폴리마켓처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 플랫폼과의 경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규제된 스포츠 베팅,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 그리고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 베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DKNG는 단순히 스포츠북 회사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게 될까요?